네, 안녕하세요. 정치와 수다 백성문입니다. 아,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혹시라도 뭐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영장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가서 어, 밤 늦게 동안 조사를 받았죠.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단 알려진 바로는 전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고 가장 이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체포영장 위법하다 이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적부심은 청구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어렵죠. 예, 사실 저도 법조인이고 변호사입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흔하게 많이 보지 않는 내용들이 워낙 요즘에는 이슈로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와수다 식구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반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공수처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논란도 몇 개 있었죠.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오는데 호송 차량이 아니라 경호 차량을 탔다. 이 부분은 아마도 공수처에서 양보를 해준 것 같고요. 사실 뭐 완벽하게 일반인과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렵죠.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워낙 부정적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수처에서 양보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끝나고는 어쩔 수 없이 서울구치소로 가야만 합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이제 독방에 수감이 됐고요. 그 체포 기간이니까 원래 48시간입니다. 이 이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젯밤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주무셨고, 그리고 이 오늘 원래 오후 2시부터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재개하자고 했는데 뭐 예상하셨던 것처럼 어제 묵비권을 행사한 이후로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강제로 구인해서 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공수처 스스로도 좀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구치소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와서 공수처에 앉혀서 다시 묵비권 행사하는 과정을 반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기에는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전까지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이 체포는 아무리 봐도 부당해. 이 체포 자체가 적법한지 심사해줘. 이게 체포 적부 심사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이후에 야 이거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됐어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구속적부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도 보통은 구속적부 심사는 종종 하는데 체포는 원래 48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체포적부를 다투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실 체포만 놓고 적법하냐를 청구하는 경우는 그게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사례도 많이 없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제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이제 묻는데 중앙지방법원에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건 사실상 판사 쇼핑이다. 진보적인 판사가 많은 곳 가서 발부를 받았고 이건 무효다. 거기다
뭐 사실 그 관저 수색 권한까지 줬던, 그러니까 110조, 111조인가요? 이 부분도 사실상 입법 활동한 것 아니냐 법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저도 처음 본 거예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일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이 됐고요. 이 소준섭 판사는 오늘 오후 5시에 체포적부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일단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가 맞냐 틀리냐에 관련된,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법원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들의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이고요. 부수적 관할이 어찌 보면 이 피의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소지인 한남동,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이었기 때문에 관할 위반도 없어서 이 심사 자체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체포적부심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체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한 시간은 딱 48시간입니다. 이틀이죠. 그러면 어제 오전에 영장이 집행이 됐죠. 그러면 내일, 오늘 지나고 내일 오전, 하루 이틀이죠. 이틀 지난 오전이 되면 체포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럼 체포적부심 심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이 기한이 만료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적부심을 이제 청구를 하면, 그러면 일단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법원에서. 그 법원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가 되겠죠. 공수처가 사건 기록을 넘겨주고, 그럼 그거를 조사를 해서 이 체포는 적법해, 부적법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이 체포영장 집행기간 48시간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하는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체포 기간 이 48시간을 포함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기한이 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서 체포 시한이 넘는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도 참 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저도 직접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구속영장을 언제 이제 청구를 하느냐? 이거는 법에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고, 그리고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청구를 해도 되고, 체포적부심이 끝나고 청구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체포가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SBS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하나 냈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사도 서부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되게 희한한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고,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에서 한다는 것이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도 할 수 있고, 적부심사하는 도중에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할 수 있다. 나온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체포적부심사가 나온 이후라면 뭐 다시 체포적부심을 서부에서 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체포적부 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만약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면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체포적부심, 중앙지법원에 있는 이 체포적부심까지 가져와서 이 체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두 단계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법원 규칙이에요. 보석, 구속, 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28조의 내용인데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건 담당 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혹여라도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을 인용을 해버리면 그럼 공수처는 일생일대 대위기를 맞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기다리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체포영장이 두 번 나왔던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 체포적부심을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져가는 게 일흥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SBS에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과연 공수처가 그런 선택까지 할지 제가 이거는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체포적부 심사 진행되는 도중에 혹은 끝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의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라고 막 거의 엄청난 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이런 정도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서부지방법원은 뭐 만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금 두 번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문제는 영장전담판사 2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체포적부심 심사도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져온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배제됩니다. 두 번째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신한미 판사였는데 근데 신한미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뭐 일각에서는 유효기간만 연장해 준 것이지 제대로 심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들도 있긴 하고요. 그럼 신한미 판사를 배제하면 서부지방법원은 영장전담 판사 2명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순영 판사. 이순영 판사가 이 체포적부심을 판단하는 거 자기가 맨 먼저 발부했는데 또 이상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서부지방법원의 제3의 판사가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례적인 것 곱하기 만입니다. 일단 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이런 정도 수준의 꼼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서 판단을 받더라도 이 체포적부심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중앙지방법원에서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잘못했다라고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공수처가 불안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혹여 실수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진짜 공수처하고 서부지방법원이 뭔가 짬짬이 된 것처럼 대중들이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수처가 이런 정도의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할 거라고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린 겁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지금 묵비권을 행사했고 오늘도 공수처 오후 2시 조사에 갈 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간다면 5시 중앙지방법원의 체포 적부심 심사 과정에는 출석을 할 수도 있겠죠. 좀 아이러니한 건 공수처의 건강상 이유라 그랬는데 이쪽에는 건강상 이유로 못 가고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체포적부심 심사에는 가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 이제 2차 변론길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제 체포돼가지고 공수처에 조사받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 이거 탄핵심리 변론기를 좀 미뤄달라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게 오늘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중순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마치고 결과까지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런 꼼수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예를 들어서 체포적부심 중앙지방법원에서 한 것에서 기각이 나온 이후에 저는 되도록이면 중앙에 했으면 좋겠는데 또 서부지방법원에 할 수도 있겠죠. 경우의 수가 좀 나뉘겠습니다만 그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오래 버티셨죠. 불응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피의자의 권리입니다만 묵비권을 행사했고, 수사에 적절히 응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구속영장 발부된다, 발부되지 않는다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온전히 법리적인 이야기로만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어차피 윤희석 대변인과 또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백성문의 시선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 정치화사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많은 후원과 많은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다른 분들에게 소개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